안녕하세요. TV를 말하다의 오원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달부터 TV를 말하다 MC를 맡게 된 아나운서 황수동입니다. 2011년 2월 18일 TV를 말하다가 첫 방송된 이후 어느새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TV를 말하다는 비판적 미디어 읽기가 더욱 중요해진 요즘 건강한 비평을 전달해 드리려 노력해 왔습니다. 네, TV를 말하다 MC를 맡고 첫 방송이 10주년이라서 더욱더 감회가 남다른데요. 지난 10년처럼 앞으로의 10년도 건강한 비평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미디어 선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TV를 말하다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시간을 격려하는 축하 영상이 도착해 있습니다. 축하 영상과 함께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입니다. CJB 청주방송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TV를 말하다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CJB 청주방송은 10년 전 지역방송사 중 처음으로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 편성하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수준 높은 방송을 하고 있어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시청자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은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가 방송의 주인이라는 방송법의 취지에 따라 시청자가 직접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방송에 대한 비평을 하는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사는 시청자께서 주신 귀한 의견을 방송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객관적이고 다양한 의견은 방송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TV를 말하다 프로그램이 방송에 대한 지역 시청자의 평가를 잘 전달해서 CJB 청주방송이 더욱 지역민에게 다가가는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TV를 말하다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방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의 축하 영상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 정책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기술적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그리고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방송통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이전에는 그 방송 쪽 업무를 담당하던 방송위원회가 있었고요.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하던 정보통신부가 있었는데 이러한 방송과 통신 융합 기조에 맞춰서 2008년에 제정된 방송통신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8년에 출범하게 된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이러한 그 방송통신 융합 이런 현상에 대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 보도전문 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업무, 그리고 재허가 업무, 여기에 대한 기본 정책 업무, 그리고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제재를 하고 또한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보호 정책 수립과 불법 유해 정보를 유통을 방지하는 이런 다양한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방송정책국이기 때문에 방송에 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곳이 이제 방송정책국인데요. 방송정책국은 현재 4과 1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방송에 대한 기본 정책 수립과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방송정책기획과에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기본 정책, 그리고 각종 그 제도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한 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와 수신료 제도 개선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 정책과에서는 청주방송을 비롯한 그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신규 허가 업무와 재허가, 또 이런 재허가에 대한 제도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한 그 지역 단위로 이런 지역 여론을 전달하고 있는 공동체 라디오 담당 업무도 지상파 방송 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 지원 정책과에서는 그 새롭게 출범한 종합편성
사업자에 대한 신규 허가 업무와 재허가 업무 담당 업무와 더불어서 공익채널, 공공채널 선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재난방송관리팀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흔히 이제 자연재해라고 하는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와 또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최근에 있는 전염병 문제라든가 미세먼지 이러한 그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전파하고 계도하고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지역미디어 정책과에서는 지역방송이 지역사회 주민의 보탬이 되고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과 지역에서 만든 콘텐츠가 지역에서만 유통되지 않고 그 콘텐츠 마켓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직접 진출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통신에서 이런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미디어 교육이 좀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미디어 교육이 삶의 질을 형성하고 좌우하는데 지금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조작 정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좀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미디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방송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해당 사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방송은 지역의 다양한 여론 형성과 지역문화 창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지상파 방송 상황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중앙도 어렵고요. 중앙의 어려움에 따라서 지역의 경영 환경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의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제작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고 이런 지역방송의 존재 이유가 이런 다양한 여론 형성을 담당하는 컨텐츠 제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지역방송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약 41억 원 정도의 예산을 통해서 지역방송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또한 거기서 만든 프로그램을 좀 더 유통할 수 있는 유통지원과 그리고 지역방송 제작자들의 교육 사업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방송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충청북도에서도 올해 상반기에 이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개관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생기면 지역민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방송 미디어에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미디어 교육과 그다음에 제작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고요. 이러한 것을 다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원에서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저희가 2025년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충북 지역인 청주에 올해 4월 달에 개관할 예정인데요. 청주 이외 지역에 지금 8곳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는 이 미디어 교육을 지역 주민들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요. 받은 교육을 직접적으로 스튜디오라든가 각종 방송 장비를 직접 이용하고 체험하고 또한 필요하면은 이것을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교육받은 내용하고 이 시설을 이용해서 직접 지역 주민들이 방송을 제작을 해보고요. 이 제작된 프로그램이 지역 여론을 담은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지역 방송과 연계해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과 지역에 있는 학교와 연계해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CJB 청주방송의 TV를 말하다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시청자 권익의 개념은 이전보다 더욱더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JB 청주방송에서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을 10년 동안 계속 그리고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발전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방송을 해왔다는 것에서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모범적이고 유익한 방송사가 되기를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오후 12시 25분 방송되는 민방 네트워크 뉴스는 CJB를 비롯한 여러 지역 민방이 공동으로 방송하는 정규 편성 뉴스입니다. 각 지역 민방에서 취재한 주요 뉴스를 묶어서 보도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취재 권역이 한정된 지역 방송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협력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1월 14일 KNN 부산 경남 방송 뉴스는 다른 시도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올 4월 총선에서 일부 고3 학생들도 투표권을 갖게 되었는데 어린 유권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이제 고3이 되는 학생들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게 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총선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표하는 권리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어 자칫 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법으로는 SNS상에서 유언비어나 흑색 비방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위법이 됩니다. 동아리 활동 등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학생은 물론 교사들도 교실에서 한 발언이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총선을 2달 앞둔 시점에서 부산 경남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시의적절한 뉴스라고 생각됩니다. 이 뉴스가 민방 네트워크 뉴스를 통해 전국에 보도됨으로써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관련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1월 17일에는 대구시에서 400억 원의 혈세를 들여 건설한 달성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도 못한 채 문을 닫게 되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TBC 대구방송에서 취재한 내용이지만 이 지역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달성 자원회수시설이 단 한 번도 가동하지 못하고 폐쇄 절차에 들어간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하루 체류량은 70톤이지만 산단에서 나오는 폐기물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시설을 가동할 때마다 적자가 나는 구조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설 용량을 잘못 계산해서 빚어진 일이지만 대구시와 환경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는 설계 당시 관련 법에 따라 환경부의 통계 자료를 적용해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처리시설의 용량 산출은 지자체의 재량이었다고 반박합니다. 뉴스는 대구만 아니라 부산과 충북, 충남에 설치되었던 산단 내 폐기물 처리시설 6곳 역시 같은 이유로 정상 가동 한 번 못 해보고 문을 닫았다고 보도하면서 부실한 탁상 행정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직사회를 바라봐야 하는 시민들은 그저 망연자실할 따름이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날 뉴스는 대구시와 환경부 양쪽을 모두 비판하는 양비론적인 보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보다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책임을 추궁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지역 민방과 공동 취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1월 13일 TJB 대전방송에서 취재한 뉴스도 양비론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군에서 2조 원의 예산을 들여 40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 중인데 인근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민들은 태안군이 어장 황폐화를 이유로 바닷물의 채취를 불허하면서 정작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태안군은 바닷물의 채취는 어패류의 산란장을 파괴하지만 해상풍력은 어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고 반박하면서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언론이 제3자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 가려내야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TJB 뉴스는 단순히 양쪽의 주장을 전달하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뚜렷한 근거 없이 양쪽이 서로 다른 속셈이 있는 것처럼 추측성 보도를 한 것은 갈등을 더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월 14일에는 대전과 세종에 초대형 점포가 계속 들어서면서
청주 유통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CJB 청주방송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뉴스는 청주 시내 주요 유통 매장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라고 전하면서 이를 오프라인 매장의 고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충청권 내 유통 주도권 다툼에서 충북이 밀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견 타당한 분석이지만 그 해법에 대한 뉴스의 시각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는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쇼핑뿐 아니라 문화와 레저, 여가를 함께 즐기는 복합 공간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청주 상권을 지키려면 대형 유통업체를 유치해야 한다는 논리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역의 대형마트 하나만 들었어도 일대의 상권이 황폐화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다소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뉴스에서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면서도 유통산업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의 조화를 도모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자칫 지역 상권을 노리는 거대 유통업체들 간의 고대 싸움에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의 등이 터지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2월 4일 민방 네트워크 뉴스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다는 각 지역 민방의 소식이 연이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에 따르면 제주공항의 중국 노선 81%가 감축되었고 청주공항의 사정도 마찬가지라는 CJB 청주방송 보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KNN 부산 경남방송은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를 공급받는 지역 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TBC 대구방송에 따르면 시민들이 외식을 기피하면서 식당가도 불황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모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TJB 대전방송의 뉴스는 우한 교민 받았더니 관광객 뚝, 아산 경제 직격탄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뉴스 내용에서도 아산 경찰 인재 개발원에 우한 교민들을 수용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뉴스의 이런 시각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산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한 교민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것입니다. 물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우한교민 수용에 협조한 아산이나 진천, 이천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있지만 이런 보도 태도는 오히려 아산 시민들의 훌륭한 포용 정신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은 정확한 보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 또한 놓쳐선 안 됩니다. 민방 네트워크 뉴스에서도 단순히 비판 대상을 모두 비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철저하게 검증하는 보도를 기대하겠습니다. 민방 네트워크 뉴스는 각 지역에서 취재된 내용을 한 프로그램 안에서 보도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른바 제3자 효과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는 미디어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원적 무지 현상의 하나로 어떤 메시지에 접한 사람은 그 메시지의 효과가 자신이나 이인칭의 너에게보다는 전혀 다른 제3자에게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받는 영향은 과대평가하고 우리가 받는 영향은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리처드 펄로프라는 학자는 제3자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를 여럿 제시했는데 그중 남보다 자신을 좋게 보는 인간 본성 때문이라는 진단이 그럴듯합니다. 미디어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잘 속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또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속성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 그리고 자신은 미디어 효과로부터 나약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미디어 효과에 약하다고 가정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신념을 재확인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제3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혹시 나 자신이 TV 시청자이면서 그런 제3자 효과의 주인공은 아닌지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테마 스페셜이란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독특한 삶의 양식, 우수한 문화유산, 기행 등 지역 밀착형 소재를 발굴하여 제작하는 다큐멘터리로서 매주 일요일 오전 7시 40분부터 50분 내외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은 아나운서 또는 성우 등 전문 내레이터의 음성과 자막, 그리고 관련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급한 과제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시의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지난 1월 5일 방송된 테마 스페셜의 주제는 탄소 섬유 국산화의 교훈이었는데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이른바 꿈의 소재로 불리는 탄소 섬유의 국산화 과정과 미래 전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무게는 강철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그 강도는 10배 이름으로써 자동차 및 항공기 분야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워나가는 탄소 섬유의 유용성과 함께 전 세계 탄소 섬유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이 30년 만에 이룬 국산화를 우리는 민관학이 힘을 합쳐 3년 만에 이루어낸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만 탄소 섬유의 국산화 문제가 전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임에도 특정 기업 및 지역 위주로 내용이 집중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1월 12일에 방송된 행복한 향기를 찾아갑니다 편에서는 충주 지역 아로마 테라피 예비 사회적 기업 운영자를 주인공으로 삼아 식물의 향과 약초를 이용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시켜 인체의 항상성 유지를 목표로 하는 자연요법으로서의 아로마 테라피의 세계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노인 요양 차원을 포함해서 펫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여 반려동물의 신체와 정신건강 관리를 돕는 자연요법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나 업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가정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좀 더 가미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1월 19일에 방송된 당신이 모르는 시멘트 이야기 편에서는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석탄을 태운 후 남는 재로서의 석탄재가 1990년대부터 시멘트 제조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생활이나 활동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물질, 즉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시멘트 산업의 진면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시멘트가 각종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것이란 선입견과는 달리 미술 작업 같은 예술 활동의 재료로 활용될 정도로 안전한 물질이라는 점과 함께 그렇게 가치 없고 버려지는 것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해준 시멘트의 진실도 잘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1월 26일에 방송된 풍요의 역습, 쓰레기의 대란 편이 보여준 감동 또한 적지 않았는데요. 국민 총생산 1조 7,200억 달러,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이면에 쌓여가는 쓰레기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통적인 매립 방식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소각 처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더불어 환경 보존 및 지역 주민 복지에 기여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국내외의 대규모 소각장 처리 시설과 지역 주민들의 상생 사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론화를 통한 소각장 추진이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활용 쓰레기 배출 및 수거에도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도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방송으로서 TV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전달되는 프로그램이라면 당연히 지역 시청자들이 안목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물론 공동 제작 형식이라 하더라도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방송사가 제작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여러 지역의 욕구를 두루 담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역 시청자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이슈가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나아가 시청자들로부터 파생하는 제3자 효과 여부도 면밀히 살펴서 무엇이 진정한 시청자들의 바람이고 반응인지 판단하여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난달 테마 스페셜에서는 탄소 섬유의 국산화, 시멘트 산업의 진실, 쓰레기 처리 문제 등의 국가적 이슈가 지역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잘 보여줌으로써 전 국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 대안과 실천적 모색의 사례가 우리 지역 구석구석에 퍼져 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지역 방송사들이 지역을 통해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알린다면 중앙과 지방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선입견 대신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유포된 가짜뉴스 2건과 공문서로 속인 사회 혼란 정보 1건을 지우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공의 안전과 공리를 위해 긴급히 해당 허위 정보를 삭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가짜뉴스는 이제 입소문을 통해 퍼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자극적인 정식 기사의 형태로 나타나죠. 가짜뉴스는 자신이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확히 알고 미디어 소비자를 치밀하게 속이려 듭니다. 더 이상 가짜뉴스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비판적 미디어 읽기를 통해서 뉴스를 살펴봐야 됩니다. 뉴스의 근거가 과연 사실인지 뉴스를 보면서 끝없는 의문을 품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짜뉴스 속에서 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TV를 말하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